이번에는 약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홍성 청소년 신문의 창간과 폐간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10일 홍성 청소년 신문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 신문입니다. 제호를 톤이라고 해서 영어로 TONE인데요. 티네이저 오브 뉴스 에코, 그러니까 10대들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라는 뜻인데, 이게 뭐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긴 한데, 그때 학생들이 그 투표로 해서 결정된 제호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기자로 참여해서 타블로이드판 16면 내외로 1만 부씩 만들어 한 달에 2번씩 격주 월요일에 홍성군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각 학교 소식은 물론 청소년계 소식, 학교 밖 청소년 환경 문제 또는 청소년 문예 작품, 그리고 공모전과 만화 공모전 뭐 이런 걸 열어서 수상작을 소개하고 영어와 외국어 학습 강좌 자료 또는 어른들에 대한 재연,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일면에는 N세대 채팅이라는 형식으로 그 한 명의 청소년을 인터뷰해서 아주 큰 사진과 함께 앞면에 클로즈업 시켰던 신문이었습니다. 줄넘기 소녀, 기타리스트, 연기 지망생, 지렁이 농사꾼,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짜장면 배달하는 소년, 이런 숨겨져 있는 청소년들을 계속 발굴해서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이제 글을 올릴 수 있었고요. 충남도청으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받아서 홍성읍 중심지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골목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편집하고 가끔 교양 강좌도 열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체들이 광고비와 약 200여 명의 군민들이 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군내 각 학교 선생님 10분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그 나온 신문을 평가하고 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직 언론인 출신 강사를 초청해서 기자 교육을 받고 서울 쪽의 신문사와 방송국을 방문하고 신문박물관을 견학하고 또 그때 그 강원도 춘천의 그 강촌 같은 데 가서 MT도 하고 이렇게 구성원들의 능력과 협동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소년들이 만드는 이 신문에 대해서 당시 월간 신문과 방송 잡지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 소개도 됐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그 대전 스튜디오에 우리 학생 기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대담을 갖는 등 그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소개도 됐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신문에 대해서 이 같은 청소년 신문에서 그 일했던 학생들은 대학교의 신방과로 진학해서 방송국의 PD로 진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성 학생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창간 2년 만인 2001년 12월 말 홍성 청소년 신문은 독립된 운영을 접고 홍성 YMCA 청소년 사업부로 옮겨서 가끔 발행하다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신문의 창간과 폐간에서 배울 점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그 지방과 중앙의 차이는 청소년 문화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 공부하는 청소년들한테 지역 문화는 없고 서울 문화 모방만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은 텔레비전과 잡지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만 관심을 갖고 숭상합니다. 홍성 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합해서 약 2만 명 내외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지역에서 20% 넘게 차지하는 청소년은 지역을 떠받치는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는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너희들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으니 참아야 한다 하면서 모든 권리를 유보시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실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둬 기르는 데 따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됐지요. 뒤늦게 교육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고 학교 밖에서는 그들을 맞이한 준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학교 밖 교실을 자처하면서 홍성 청소년 신문이 창간돼 전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청소년 신문 기자는 처음에 40명 정도가 참여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2년쯤 지나니까 희망자가 부족해서 정상적인 신문 발행이 어려웠습니다. 학생 기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편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기자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밤 10시에 집에 가는 학생들한테 기자 활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야간 자습이나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을 공부해서 시험 준비를 하라 하면서 직간접으로 이 청소년 신문 활동을 참가를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학생 편집회의는 다음 주에 무엇을 취재해서 기사화할까, 어떤 특집을 꾸밀까,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누가 뭘 쓸까 취재 분담하고 그런 회의를 했어요. 신문이란 원래가 아이디어 경쟁입니다. 청소년 신문 기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년차 남녀 학생들로 구성했습니다. 중학교 학생 기자들이 새로운 제안을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 기자들은 새로운 제안들이 거의 없는 경향이었습니다. 같은 중학교 학생이라도 3학년보다 1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제안을 자유롭게 막 쏟아내놔요. 물론 어릴수록 현실성 떨어지는 어떤 안건은 아주 공상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게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것도 모르나? 당신 초등학생들도 참가시켜서 같이 의견 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입시 준비에 찌들어 머리가 제한된 과제로 굳어지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단순한 암기식 교육의 시대가 지나고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 생각을 말과 글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홍성 청소년 신문 같은 신문이 언젠가 다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